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19학번 이주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고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서울대 간호학과, 아니 어떻게 가지? 라는 의문이 제일 첫 번째로 드실 거고요. 그리고 간호학과에 가면은 뭘 배울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간호학과를 원하는 여학생들이 조금 많죠. 남학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여학생 친구들 중에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간호학과에 관하여서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시 전형이었기 때문에 학교 내신 시험을 주로 몰두를 해서 공부하였고요. 정시 전형은 거의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보다는 학교 내신 시험을 매번 열심히 준비하고 학교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면서 생기부를 꽉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간호학과에 오고 싶었어요. 꿈이 재활치료사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간호사라는 꿈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 동생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그 방법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어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된 이유도 저는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간호사보다는 의사, 즉 환자나 보호자와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온 걸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실제로 수시 6장 중에서 6장 모두 간호학과를 적기도 하였고요. 간호학과에 오게 되면은 서울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1개에서 2개밖에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2학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시간표가 짜여져 나오죠. 시간표가 짜여져 나와서 저희가 앉아있으면 교수님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로 그렇게 빡센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간호학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간호학을 배울 때 가장 기초화되는 생물학이나 화학 등을 배우게 되고요.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전공 과목들을 심화하여 배우기 시작하는데 카데바 해부학 실습이 있는 해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정신 간호학 등등 정말 다양한 과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공 선택 과목들도 정말 많이 열려 있는데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간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건교사 혹은 간호장교 혹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국가에서 간호행정직을 맡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꿈에 따라서 선택 과목들을 선정하여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간호사가 되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간호학을 열심히 할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도 같이 하게 되고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과정 또한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나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하며 그들에게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치료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오고 나니까 보건교사 말고 너무나도 다양한 직업을 제가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는 산업간호사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어떤 직업을 딱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졸업한 이후에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간호와 관련된 직업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간호학과에 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는 간호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자라기보다는 단순히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학생으로서의 의무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하기도 싫은데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공부를 꼭 하라고 하고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아웃이 와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나는 더 이상 이게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저와 같은 간호사나 아니면 선생님, 교사 또는 의사, 뭐 사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회계사나 뭐 간호사는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술이나 뭐 체육, 아니면 음악, 요리 등등 실무적인 그런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더라도 저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기업의 사장이다 혹은 면접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더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둘 중에서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온 이 친구를 뽑고 싶겠죠. 같은 거예요. 물론 실무적인 기술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내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있는 사람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놓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반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꿈이 없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꿈이 그냥 돈 많은 백수예요?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중학생, 고등학교 3학년 원서 쓰기 전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성적에 맞춰서 그냥 학교 혹은 학과를 넣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꿈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슬프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학생일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이 공부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혹은 중학교 3학년 혹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꿈이 생겼어. 갑자기 꿈이 생겨서 나는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없어서 그 직업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아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차피 나는 학생이니까 애들 다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할 것도 없는데 공부나 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면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나 그래도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냥 놀기만 했던 친구들은 막상 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해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미래든 펼쳐서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 공부는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때입니다. 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나 초등학교 때부터 안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차피 공부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공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평생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학기, 한 학년을 마무리 짓고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이용하여서 정말 기초, 초등학교 거, 중학교 것도 괜찮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를 탄탄히 잡아서 다음 돌아오는 학기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금까지 공부 얘기하다가 갑자기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무슨 질문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의 학벌 또는 성적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머리도 아프고 너무 몸이 힘들어.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느끼시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 선배, 후배 혹은 필요하다면 의료진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서울대에 들어왔겠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힘들었어요.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동아리 시간만큼은 열심히 노는 것이었어요. 사실 동아리 그 시간에 공부 조금 더 한다고 혹은 생기부 채우기 위해서 재미도 없는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생기부만 빵빵히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학벌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과제빵부도 들어갔었고요. 저는 밴드부도 들어가서 수능 3달 남기고서 무대 공연 준비한다고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시간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니까 공부 효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공부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지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이제 공부해라 하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게 부모님들께도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공부해라만 이야기하지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꼭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이주아였습니다. 안녕!